안녕하세요, 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토피부 시험을 보고 와서 시험 후기를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토피부 시험은 베트남어 능력 평가 시험으로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총 4분야에서 베트남어 능력을 평가합니다. 시험 주관처는 부산의 외국어대학교, 서울의 국제영어대학원 대학에서 실시합니다. 저는 오늘 서울국제영어대학원 대학에서 시험을 치루었고요. 이 시험의 활용은 일부 베트남에 있는 대학에 입학할 때 활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본 대학에 직접적으로 확인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듣기 부분입니다. 듣기 부분은 총 40문항으로 시간은 50분간 진행됩니다. 한 문제당 듣기는 단 1회만 들려줍니다. 듣기 문제간에는 시간 텀이 여유가 있습니다. 먼저 5문항은 회화를 듣고 질문에 맞는 그림을 선택하는 문제고요. 35문항은 회화를 듣고 질문에 맞는 글자로 된 답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듣기 시험의 팁은 회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을 캐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회화를 들려준 후 그 인물이 무엇을 했는지, 그 인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인물이 가장 뭘 좋아하는지 등등 등장인물에 관한 질문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의 이름을 좀 캐치해 두면 좋고요. 그리고 문제 패턴이 35문항은 거의 비슷합니다. 초반에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패턴을 캐치해 두면은 마지막 문제까지 유사하게 잘 풀 수 있습니다. 문제간의 시간 텀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푼 후 바로 OMR 카드에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읽기입니다. 읽기 역시 40문항으로 시간 50분입니다. 읽기에 지문이 제시되고 그 지문에 맞는 답을 선택하는 형식인데요. 지문은 길이가 많이 길지는 않으나 단어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우선 5문제는 단어에 맞는 그림을 선택하는 문제고요. 15문항은 짧은 한 문장이 제시되고 이 문장에 맞는 빈칸이라든지 아니면 유의어, 반의어 등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나머지 20문항은 긴 지문으로 이 지문에 맞는 문제가 2가지씩 제시됩니다. 읽기의 팁은 뒤에 긴 지문을 풀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에 짧은 지문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빨리 풀어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팁입니다. 다음은 쓰기입니다. 쓰기는 총 12문항, 시간 역시 50분입니다. 쓰기는 12문항이지만 단계가 3단계로 나뉩니다. 이 단계에 좀 전략을 짜서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는 10문항으로 긴 지문 하나를 보여주고 이 지문 내 문장에 빈칸이 있습니다. 이 빈칸 안에 맞는 단어를 찾는 문제인데요. 특히 단어가 성조만 다르게 해서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2단계는 편지 쓰기입니다. 편지 쓰기 예문이 제시되어 있고 그 예문에 따라서 어떤 주제에 맞는 편지를 쓰거나 답장을 쓰는 부분입니다. 3단계는 일반적인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는 부분입니다. 쓰기는 3단계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점수 또한 3단계, 2단계, 1단계 이 형식으로 점수 편차가 있습니다. 3단계가 20점, 2단계 15점, 1단계 5점입니다. 따라서 전략을 짜실 때 시간이 짧게 걸리는 1단계를 빨리 풀고 점수 배점이 높은 3단계, 그 다음에 2단계로 풀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쓰기에 자신 있는 분들은 이 순서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보통 쓰다 보면 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먼저 배점이 높은 3단계부터 풀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말하기입니다. 말하기는 10분 내외로 시간이 소요되고
이번 시험에서는 원어민 선생님 2명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말하기 시험의 형식은 원어민 선생님이 베트남어로 질문을 하시면 그 질문에 맞는 답변을 베트남어로 하면 되었습니다. 말하기 시험 문제는 수험생 본인 베트남어 또는 베트남 관련된 일상적인 부분부터 사회적 문제까지 수험상에 따라서 수준에 맞춰서 질문을 해줍니다. OPI 시험을 봐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 시험과 유사한데 전화가 아닌 대면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타입니다. 준비물로 수험표와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셔야 되고요. 필기구를 가져가시는데 컴퓨터용 사인펜과 화이트가 꼭 있어야 합니다. 수험생들에게 문자로 안내할 때는 컴퓨터용 사인펜과 화이트 부분 내용이 없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OMR 카드의 시험을 보기 때문에 컴퓨터용 사인펜과 화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OMR 카드는 1교시부터 3교시까지 한 장에 연속해서 사용합니다. 즉 1교시 첫 OMR 카드 작성하고 시험이 끝나면 OMR 카드를 제출합니다. 이후 다시 2교시가 되면은 1교시에 썼던 OMR 카드를 다시 나눠줍니다. 그 OMR 카드의 뒷부분에 2교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속해서 사용합니다. 중간에 틀리는 경우 1교시 거부터 수정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답안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화이트로 틀린 부분을 수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핸드폰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쓰기 부분에 답안지를 제출한 순서에 따라서 그 다음 시험인 말하기 시험의 순서가 진행됩니다. 쓰기 답안지를 가장 늦게 제출하신 분들은 말하기 순서가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대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시험은 베트남어에 대해서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만 집중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시중에 관련 시험 문제지나 시험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플렉스 베트남어 한 권으로 완벽 대비라는 송유리 선생님 책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 이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막상 시험을 치르러 간 날도 다른 수험생들도 딱히 어떤 교재나 자료 등을 보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국제영어대학원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베트남어 능력 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인지, 그리고 연간 시험 일정, 그 외에 시험 구성 항목과 항목별 점수 배점까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꼭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부분 확인을 하시고요. 접수도 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단 이 시험은 접수자가 적을 경우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앞전에 2번 시험이 연기된 다음에 이번에 3번째 시험을 보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2022년 8월 20일에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보는 시점에 따라 시험 문항 구성이라든지 시험 요강 또는 시험 패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해서 준비해 주세요. 이 시험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서 저도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이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베트남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어를 공부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이 시험을 또 응시하는 분들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